네, 지지부진하던 해사 전문 법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해사 법원 설치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이 또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생긴 법적 분쟁을 전담하게 될 해사 법원, 부산의 유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국해양대 이윤철 부총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해상에서 생기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법적 분쟁들. 좀 설명이 약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해사법원이 어떤 곳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해사법원은 먼저 해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해사는 바다, 선박, 그리고 사람 이 3요소가 있으면 해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바다하고는 달리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 이러한 해사 분야는 해상 고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해상 분쟁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우리 국내에서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해생법원 이런 것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해사법원을 부산이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먼저 이제 네. 가장 기본적으로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존에 해운, 항만, 조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이런 법률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산업이 발전함으로써 네. 국제 해양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적 효과입니다. 예. 우리 해사 분쟁이 약 90% 이상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은 이제 중국이니까 네. 외국에서 이제 해결하면서 소송 분쟁 비용만 해서 1년에 4천억 원 가량이 됩니다. 예. 이 외에도 해운 중개업이라든지 해운 금융업 이런 분야에 연간 1조 원 정도의 그런 부대 효과가 있는데요. 네.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1조 4천억 원 가량이 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이 해사법원과 관련해서 좀 진행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지금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예, 이미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해사법원은 그 지금까지 법원 행정처 대법원이죠. 네.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24일입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단순한 어떤 전문 그 재판부가 아니고 전문 법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언론에 이미 그 방송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제 후속 작업으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제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입법부에서의 노력, 그다음 행정부에서의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에 들어설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지금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부산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 쪽도 함께 경쟁에 나선 것 같은데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부산에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예, 부산에 설립을 돼야 될 그 당위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전담 재판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담 법원은 없는 상태이고 세계적으로 이제 해사법원은 항구가 있는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고등법원이 5개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 고등법원 부산밖에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그 부산의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 외에도 부산지방검찰청이 해양중점검찰청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고요. 아태중재센터라든지 해양진흥공사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그 전국의 어떤 도시보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이런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인력풀이 굉장히 그 폭넓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부산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의 당위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 선사들이 위치해 있는 인천도 좀 강력한 경쟁 도시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천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 지리적 접근성이라든지 관문공항 이것을 이제 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적 접근성은 이미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소송이라든지 이게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있고요. 이 관문공항의 경우에도 부산 가덕 신공항 법이 이미 지난 9월달에 그렇죠.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D 37개국 중에서 24시간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관문공항이 하나뿐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 또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4건이 지금 개정 중인데 부산 설치 관련법이 단 한 건이라고 예. 하는 건 예.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덜 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부산에 2건이 올라가 있고 4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폐기가 됐고요. 지금 21대 국회에도 지금 4건의 법안 발의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안병길 의원께서 발의를 했고 인천의 경우에는 이제 무소속의 윤상현,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배준영,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이제 서울에 이제 설립하자 이 4건이 네. 발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인 뭐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네. 부산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병길 의원께서 이제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시그널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입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뒤늦게 뛰어드는 인천이 지역 간 갈등으로 이제 비춰질 때는 이 해사법원 설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 정치권과 인천 지역의 정치권이 이 사회적 그리고 발전적 합의가 좀 선행돼야 하고 사법부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부, 기재부 등의 예산부처하고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이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 법사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제가 남아 있어서 우리 부산 지역의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사법원 설립과 또 부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해양대 이윤철 부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